대란호란 양난을 계기로 조선 후기 사회에 향촌사의 지방의 변화, 옛날부터 향촌의 양반이었다 해서 기존 양반, 원래 양반들, 여기에 부유한 농민, 부유한 상인, 일부 중인들이 돈 주고 양반 신분을 사서 임진왜란 이후에 양반으로 합법적으로 올라온 세력들, 세력계 향촌에 등장한 세력이다 해서 신향층 이러죠. 이건 부유한 놀부 같은 부유한 농민 계층, 그리고 부유한 상인 계층, 이들이 합법적으로 돈 주고 양반 신분을 사요. 이래서 양반이라는 이름하에 눈에 보이진 않으나 권력 쟁탈전이 벌어져. 이를 일컬어 향촌의 전쟁이다 해서 향전 이러죠. 이 세력 싸움을 일컬어. 그런데 기존 양반도 그리고 신흥 양반인들도 청주라는 지방 향촌에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진 이들과 결탁을 하고자 해요. 이들을 일컬어 관청 권력에서 관권이라죠. 왜 관권이라고 그러냐? 여기에는 청주시장으로 대표되는 수령, 그리고 구청장, 동장으로 대표되는 아전, 이걸 합치기 때문에. 그래서 관청 권력에서 관권이래. 구향층도 이 관권 세력과 손잡고자 하고, 신향층도 관권 세력과 손잡고자 하고, 결국 이 소리를 높여가는 건 관청 권력이에요. 그래서 관권 세력의 강화라는 현상을 가져와.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권은 구향보다는 신향층과 손잡고자 해요. 왜 그러냐? 구향층은 기존 양반, 수령도 양반. 그러니까 와서 소리만 질러 대는데, 신향층은 약점이 있다고. 돈 주고 합법적으로 양반을 샀다는. 그래서 음료수 하나라도 사들고 온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관청에서는 이들을 선호하지. 아무래도. 그래서 여하튼 관권 세력의 강화라는 현상을 강화는 뒤집어 엎으면 약화가 있을 테니까 기존의 양반인 저 유양소의 약화를 초래해. 이래서 수령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고 있던 유양소가 수령의 앞잡이로 전락하는 현상을 보여. 그래서 이걸 일컬어 수령의 부세, 세금 부과, 부세 자문기구화, 청주시 의회가, 유양소란 지금으로 따지면 청주시 의회를 할 수 있는데, 청주시 의회가 청주시장의 부하 기능을 한다고. 나 품위유지비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달라. 세금을 부과하는 부세 자문기구화, 앞잡이 역할을 하더라 이거지. 이래서 항상 권력이란 어느 사회가 됐든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견제와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 수령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 양반의 모임인 유양소여야 하는데, 유양소가 오히려 수령의 눈치를 보더라 이거지. 그래서 마음 놓고 지방관이 수탈하는 현상을 가져. 저희는 지방관의 수탈 강화 현상을 낳아요.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건 백성이에요. 그래서 참다 못한 백성들이 때를 들고 일어나지. 농민 벌봉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난다 해서 농민 봉기라는 현상을 가져. 자신이 권리와 이익을 찾기 위해서, 이는 밑에 배경에 뭐가 깔려있냐? 서민의 의식성장, 다른 말로 지위 향상이 있어요. 서민의 의식성장으로 인한 참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져. 대표적으로 1811년 순조임금 때, 19세기 초 순조 때 평안도 일원에서 일어난 몰락양반 홍경래를 중심으로 한 홍경래인왕하는 게 있죠. 그리고 철정 때 철정금 때 1862년 경상도 진주에서
전국적으로 퍼지는 1860년 임술년에 농민봉기가 있어. 임술봉기 이러지. 이거 왜 일어나느냐? 둘 다 지나친 세금 부과에 대한, 즉 백성들의 항의야. 그래서 이걸 수치체제의 문라가 된다고. 혹은 전정군정하국에서 삼정문란 이런 말도 쓰고, 직접적인 계기는 수치체제를 문란케 하는 저 지방관의 수탈이죠. 수치체제 문란이란 결국 정치 용어로 얘기하면 지방관의 수탈로 인한다. 누가 주도하느냐? 이 국가 사회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던 몰락한 양반, 즉 잔반의 주도에 홍경래 잔반, 그리고 진주농 운동기로 유명한 유계춘 이 사람도 잔반, 그리고 후일 동학농민운동으로 유명한 전봉준 이 사람도 몰락 양반, 즉 잔반. 그렇다고 대체적으로 이게 몰락 양반들의 주도. 조선주 후기 향촌사의 변화 현상. 자, 조선주 후기 아래 할 첫째 사항이 예양, 그리고 두 번째 이에 따른. 이건 거기다 해놨어. 그럼 저 구양층으로 대표되는 기존 양반들은 어떡하냐? 이런 사회 변화상에 거기 보시면 정리하는데, 양반이 이미 가졌던 권력, 기득권 유지 노력. 저렇게 양반의 권위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안간힘을 써.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이끌어 기득권 유지 노력하게 돼. 나는 너희하고 다르게 전통적인 옛날부터 양반이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재편찬하기에 이르러 족보 재편찬, 족보를 통한 위신을 드러내고자 함이죠. 그리고 가짜 양반, 진짜 양반을 가리기 위해서 청주시 전체 양반 모임에서 청주시 사탕동 양반 모임으로 소규모화해요. 이걸 일컬어 향약을 동약으로 재편사항이래. 그래도 안 되니까 집안 식구끼리 모여 살죠. 동족촌, 소위 동족마을을 형성을 해요. 1930년대 전국에 2천여 개 가까이 동족마을이 존재를 했었다고. 지금 뭐 별로 없는데, 요 음성, 진천 이쪽에 좀 있더만, 충북에. 그리고 양반의 단결기관인 서원. 우리 집안은 다른 집안보다 전통적으로 성략을 숭배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해서 조상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건물인 사후, 서원과 사후를 건립하면서 양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이게 조선주기 구향으로 대표되는 기존 양반들의 모습이죠. 한편 여기에 전문적 지식을 배경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자들이 있어. 중인계층들이죠. 그 중인계층의 대접을 받는 양반 첩자식, 서자월자, 서얼린다고. 이 서얼의 지위향상 노력. 첫째, 최초로 이 서얼을 관직에 등용합시다 하고 주장한 인물은 16세기 초반의 조광조예요. 조광조가 최초고,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본격화된 건 이 후궁, 역시 첩자식인 광해군이 등장하면서부터요. 그래서 이들을 양반으로 포함시키십시오 하는 청원, 즉 상소운동이 벌어져. 유명한 허준 같은, 그래서 7서자들의 난에서 7서의 난이라는 난까지 벌어지는 현상을 가져와. 그런데 실제 서얼이 관직에 들어간 건 18세기 영조, 그리고 중요 보직에 들어간 건 그의 손자인 정조, 그리고 양반으로 흡수되게 되는 건 철종, 승문원 질주를 통해서. 승문원이란 청와대 본관 근무, 왕의 교서, 명령서, 담화문 이런 거 작성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매일 만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본관 근무요, 쉽게 얘기해서. 저 청요직 진출이라는 건 규장각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별관 근무고, 완전히 양반 사이로 흡수됐다는 건 철종 때의 얘기야. 이런 조선주기 신분제가 급변하는 상황에 급격한 변화상을 보이는 것이 천민인 노비야. 노비 인구의 전체 1%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히 감소를 해요. 그 노비 인구가 감소하는 첫째 이유는 도망, 물론 불법이지만,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군대,
이 일반 백성이 가는 소고군에 합법적으로 편입해서 신분 상승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다가 조선정부가 재정과 군역을 확보할 목적으로 현종임금 이래로 실시한 노비 따를 종자 종모법, 엄마의 신분에 따라가라. 엄마가 양인이면 그 자식도 양인, 양민이 되게 하겠다, 이 소리지. 노비 종문법. 이걸 법제와 영조임금이 속대전을 통해서 아유 공식화를 해버려. 그러면서 19세기 초반에 순조 때, 이건 원래 정조가 계획했던 거고 실행하던 건데, 1801년, 1800년에 죽는 정조, 그리고 1801년 관청 소속 노비 6만 6천 년을 푸는 공노비 해방 정책이 나타나. 역시 재정과 군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족이 급변하는 신분사회의 모습이야. 네 가지. 중요한 건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에 대한 문제 20개. 첫째, 1. 다음과 같은 현상이 사회 전반에 퍼질 당시 사회 모습. 가옥거주가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와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로 구분된다. 철저한 차별의 논리죠. 여자의 재가를 원칙적으로 금하였고 재간의 자손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법적으로. 부계, 남성, 부계 친족을 중심으로 문중이 형성하여 동족 간의 결합이 강화되었고 엄격한 족속이해와 여인, 조계옹인이 행해졌다. 어느 때라고? 조선주 후기. 그 조선 후기에 대한 모습 얘기. 이 예의에 관한 학문, 예학, 족보에 관한 학문, 보학, 족보학이 발달했다. 성리학적 예의론이 발달했다는 얘기지. 17세기 이래로. 예학이 융성한 건 17세기. 김장생, 김집으로 대표되는. 동족마을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소위 동족촌이 늘었다. 조선 후기 18세기 반 19세기. 향촌사에서 향나무를 매장하는 매향 활동이 널리 행하였다. 이건 고려. 밀신화와 관련된 불교 국가. 호적인 남녀의 구별 없이 연령순으로, 이것도 고려. 그래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것은 가나, 즉 1번 이래. 다음 문제 2. 다음 사회현상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 적절한. 상민, 천민이 갓을 쓰고 돋보이는 것이 마치 조정관리나 선비와 같다. 상민, 천민이 갓을 쓰고 돋보이는 것은 합법적으로 양반이면 샀다는 얘기야. 그냥 갓 쓰고 폼 잡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심지어 시선상인들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들까지도 서로 양반이라고 부른다. 양반의 값어치가 폭락한 거지. 일성외서. 정조의 일기. 근래 하찮은 아전 아들, 손자들이 아전의 역을 맞지 않은 자가 고란에 양반을 대할 때 너나 해서 손가락질한다. 양반을 깜본다, 이 소리지. 역시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상황이죠. 신분 변동에 따른 양반의 지하락 모습이야. 그러한 시대의 상황으로 하는 거야. 1. 납속과 향직매매가 성행하는 시기다. 그렇지. 향직이란 향촌의 아전직책, 이방, 호방, 예방, 형방, 이거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2. 향리들이 문과 응시를 통해서 고위관리로 진축했다.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3. 사립양반의 직권으로 향촌 자치기능이 강화되었다. 사립양반의 지침으로 향촌 자치기능이 강화했다. 이건 조선 전기 16세기야. 왕권의 약화로 각지에서 지방 세력이 성장한다. 왕권의 약화로 각 지역에서 지방 세력이 성장한다. 지방 세력으로 유명한 건 뭐야? 신라대 호족이지. 지방 세력으로 유명한 건.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 현상에 해당하는 건 1번. 납속 향직매매 하는 거. 신분 변동을 가져오지. 다음 이제 3.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 상황으로 틀린 거. 좀 전에 읽은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옷차림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두 번째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서 절을 하지 않는다. 전에는 거의 조폭급의 폴도 인서, 90도 인사를 하다가 멍뚱멍뚱 쳐다본다 이 소리야. 즉 양반이 지혜 하락이죠. 그와 관련 없는 것. 1. 부를 축적한 상민들이 납속을 통해서 양반으로 상승되어가는 시기다.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놀부 같은 사람이야. 2. 일부 노비들은
납속을 통하여 신분 상승을 하기도 하였고, 3. 양반 계층 분화로 양반 수가 줄고 상민과 노비수가 늘었다. 양반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양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양반 수가 급증을 하고 상민과 노비가 급감을 해요. 급격하게 감소해. 불과 50년 사이에 확 변하는 현상을 보여요. 완전히 틀렸네. 3. 상민이 양반을 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지배층으로서 양반의 의미가 퇴색되어갔다. 그렇죠. 틀린 건 3번이래. 다음 문제 4. 그림 같은 형태의 촌락이, 저걸 뭐라고 그래? 동족촌이죠. 동족마을, 집안 식구들이 모여있는 각 지역에 형성될 무렵, 즉 조선 후기. 틀린 것 1. 재산 상속에 있어서 적장자를 우대하였다. 조선 후기 현상이죠. 2. 문중을 중심으로 족보 편찬에 성행하였다. 그런다 했고. 3. 사족, 양반들은 9년 단위의 농민 지배를 강화했다. 9년 단위가 아니라 동단위, 동약. 9년 단위에서 동단위로. 이건 틀렸네. 4. 신흥 부농층은, 즉 신양들, 관권과 결탁, 기존 양반들이 갖고 있는 향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장단, 오늘날 판문점 가는 느낌. 거기는 이 유양소, 우두머리를 좌수라고 하는데 좌수가 일반 농민 출신이 좌수라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건 3번이래. 사족들은 9년 단위가 아니라 동단위. 동단위. 다음 문제요. 다음 같은 향촌사의 모습으로 가. 전통적으로 향촌사를 지배하였던 양반족 속. 이걸 따른 말로 부양층 이러죠. 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한 분홍층. 이건 신양층이라고. 가운데 향촌사의 주도권 다툼. 이걸 향전이라고 그래. 향촌의 전쟁. 조선 후기 현상. 다음 같은 향촌사의 모습이 나타났던 시기. 조선 후기. 해당하는 것. 기억, 가, 구양층. 종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족적 결합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뭘 통해서? 족보 재편찬을 통해서. 니은 나. 관권과 결탁, 부세, 세금을 부과하는 신양층.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렇죠. 디귿 가나가 대립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서원의 급증이다. 서원 급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서원 급증하고 향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역의 세력 싸움이야. 리을 이 시기 상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크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크게 감소한다고 그랬어. 양반 증가, 상민 노비 감소야. 양반 증가, 상민 노비 감소. 그래서 맞는 건 기억관이야. 즉 1번. 그렇죠. 다음 문제 6. 다음 자료에 보이는 조선 후기 향촌 사족, 향촌 양반, 동양, 움직임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것. 조선 후기에 요즘 사람들이 다투어 문집을 찍어낸다. 이는 사대부의 명칭을 일치하려는 데 나온 것이다. 가세, 집안의 이 기운, 가세가 몰락하여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기가 실로 어렵게 되었다. 이 양반이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죠. 이에 조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언행을 삼가고 대지의 대지시를 겨우 분별하는 선조가 있으면, 그러니까 글줄을 좀이라도 알면 시구나 이 편지를 엮어서 찍어내고 암묵의 선생이라 한다. 양반네들이 저 문집 찍어내는 걸 돈 주고 양반 사는 사람들도 흉내를 내더라 이 소리야. 나도 전통 있는 양반이다 이래고. 돈 주고 양반만 사는 게 아니라 기존 양반들이 저런 거로 대응을 하니까 자기들도 저렇게 하더라 하는 얘기야. 자, 이런 다음 절에서 보이는 조선후기 향촌사의 양반 인내들의 움직임과 관계가 없는 것. 1. 족보 편찬. 2. 향도의 결성. 3. 사후 건립. 4. 문중계의 조직. 전혀 관계없는 건 뭐야? 향도죠. 향기향무리도예요. 향도란 향기향무리도. 즉 미륵신앙하고 밀접한 관계예요. 현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미륵 부처님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이걸 미륵 하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혼탁한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구양층의 기득권 유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틀린 건 2번이죠. 다음 문제 7. 다음 조치가 시행되어 나타난 다음 조치란 흉년이 들어서 가선, 통전, 기타 등등
무슨 소리냐? 가선대부, 통정대부 얘기요. 가운데 가선통장 등의 공명첩 2만 장을 만들어 팔도에 나누어, 즉 관직매매하는 행위지. 정부가 돈이 없어서 빌공자, 이름명자, 종이첩자, 즉 관직매매하는 행위야. 다음 조치가 시행되어 나타난 결과, 관직매매, 기업, 양반의 사회적 지위가 강화될 것이다. 강화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관직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결국 양반의 지위가 하락한다는 얘기지. 관리들은 대체적으로 양반일 테니까. 니은 현직 문무관리 일수가 급격하게 급증할 것이다. 현직 문무관리 일수가 급격하게 급증할 것이다. 돼요? 이 공명첩은 대상이 뭐냐? 실직이 아니에요. 현직이 아니고 뭐야? 허직, 명예직, 명예를 파는 거지. 실제 업무 능력이 없잖아. 글씨도 잘 모르는 놈들한테 그거 업무 줘서 어떡하려고. 명예직을 주는 거야, 명예직. 디귿, 부를 축적한 평민이 양반이 되기도 하였다. 맞죠, 이건? 예? 즉, 놀부. 리을, 평민들에게 국역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되지. 왜? 양반이 빠져나가서. 양반 증가로 면역 대상인 군역에 면제하는 양반이 많아지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그 소리야, 리을이. 면역 대상인 양반의 증가로 인한 현상이 리을이야. 평민들에게 국역이 집중된다. 왜? 남아있는 사람만 죽으라고 100명이 일을 하다가 60명이 일을 한다. 그 60명이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 소리야. 그래서 조선 후기 결과에 해당되는 건 디귿과 리을. 즉 4번 이러네. 문제 8. 다음은 조선 후기 중간계층 간의 가상대화다. 갑, 을 신분의 상승운동을 추론하면 갑, 내 부친은 양반이지만 모친은 노비 출신이다. 내 부친은 양반이지만 모친은 노비 출신이다. 그럼 뭐야 얘는? 설이란 소리죠. 을, 우리 집안은 대대로 통역에 종사했다. 이건 중인인 역관이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설과 역관의 대화야. 맞는 것. 갑, 설, 납속과 공명을 통하여 신분 상승을 깨어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얘기죠. 이 갑은, 즉 설,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향촌 지배력을,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하고는 관계가 없죠.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앙관청의 서리, 지방의 향리, 혹은 뭐 역관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2번 문항은 을은 해당되나 갑은 해당이 안 돼요. 3. 을, 축적된 재산을 바탕으로 청요직에 진출하였다. 이건 양반임내 얘기고. 즉 설. 4. 을은 집단 상소운동을 통해서 규장각에 진출하였다. 이것도 설이 이 양반화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을이 아니고 갑에 해당돼. 4번은. 그래서 해당되는 건 1번 문항 하나. 1번 문항만 맞고 2번은 을에 해당돼서 안 되고 3, 4번은 갑에 해당돼서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다음 문제고, 조선후기 어떤 인물에 관한 이 인물이 속한 계층 17살에 사역원 한학과에 합격. 이 뭐 하는 사람이요? 사역원, 역관이라는 얘기죠. 한학과에 중국어 통역. 그러니까 역관이 있어요. 중인인 역관에 대해서. 기억, 과거에 합격, 청유직을 거쳐서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이건 관련자가 있다면 누구야? 설에 관한 얘기지. 역관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니은 서학을 비롯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누구? 역관. 되죠? 외국하고 자주 접촉을 하니까. 디귿, 사족의 권위를 내세워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치를 닦는데, 이건 양반임내 얘기고. 리을, 시동인 모임이라는 시사를 조직하고 시집을 간행하는 등 활발한 문학 창작 활동을 벌였다. 누구요? 중인계층들. 나도 너희하고 똑같다 이 소리야. 양반이 흉내내는 거야. 양반이 시조를 즐기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시조 모임, 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내는 거야. 유명한 서울의 인왕산 밑에 옥계시사, 일명 송석원 시사라고도 하는데 옥계시사가 제일 유명하죠. 시동인 모임. 그래서 시집 발간을 하고
뭐 이런 흉내를 내. 그러니까 양반 흉내 그대로 내는 거예요. 예. 중인들이 해당되는 건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 즉 3번 이래. 다음 문제 10. 다음 신분층의 동양. 다음 신분층이란 양반 상민사의 신분으로 그 직역은 대개 세습되는 이들. 누구야? 중인. 그렇죠. 중인에 대하여. 1. 조선 초 성균관에 입학 과거를 준비하였다. 이건 양반님 내고. 2. 향약을 보급 향천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것도 양반님 내고. 3. 상소운동을 전개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 되죠? 중인들. 4. 일제 사회적 차별에 맞서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백정 출신 천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그래서 중인에 해당하는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11. 다음 표는 조선 후기 상황이다. 즉 관청, 공노비, 몸값, 신공하는 것. 맞는 설명을. 기억. 노비들은 군공이나 납속을 통하여 신분을 상승시켜갈 거다. 가능한가? 다음 표는 조선 후기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꼭 저 안에서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참고하라는 얘기야. 이것을 통하여 뭐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 기억. 노비들은 군공이나 납속을 통하여 신분을 상승시켜갈 거다. 그렇지. 군대에서 공로를 세갖고 양민이 되든지 아니면 일정액수의 현물을 내고 양민이 되든지 이렇게 갈 거라고. 니은. 재정 확보를 위해서 납공노비가 입영노비로 전환된다. 공물을 내는 노비가 몸으로 떼어놓는 노비로. 아니죠. 몸으로 입영노비가 납공노비로. 왜? 몸이 편해지잖아.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입영노비가 납공노비로 가요. 틀렸고. 디귿. 노비 신공, 즉 몸값, 신공 부담을 줄여 도망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렇지. 노 두 필에서 한 필 반으로, 한 필로 이렇게 줄이잖아. 국가의 수입이 줄을 텐데 왜 그러냐? 도망하면 그나마 더 못 받으니까. 가능한 얘기야. 니엘. 양민의 군포 부담이 노의 신공보다 더 많은 때도 있었다. 일반 양민의 군포 부담이, 일반 양민의 국방세 부담이 노, 천민인 남자, 노의 신공, 몸값보다 더 많은 때가 있었다. 돼요? 이건 스키마, 배경 지식이 필요해. 머릿속에 담아있는 게 필요해. 돼, 안 돼? 돼요. 어디? 근거가 있어. 16세기 중반에 이 군역에 문제가 나타나니까 반군수포 대립 이게 나타나니까 정부가 이 불법을 합법화해서 실시한 게 군포 징수제라는 거지. 15세기는 군사복무를 몸으로 떼어라 이랬는데 16세기는 돈 내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군포 징수제. 1년에 몇 필 내는 거로? 2필 내는 거로. 그런데 이게 외란호란 양난 이후에 18세기 조선주게 복잡하니까 1750년 영조가 이걸 뭐 역을 고르게 해주겠다 하면서 뭐 고를 균자, 아이고 균역법이라는 걸 실시하지. 1년에 2필을 1년에 얼마로? 한 필로 이런다고. 그러면 이전에 1년에 2필 했다는 얘기잖아. 봐. 양민의 군포 부담이 노의 신공보다 더 많은 때도 있었다.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영조 31년 그래서 균역법은 1750년이야. 1755년이고 그럼 이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현종 9년 이건 해당이 된다고. 이때는 양빈이 국방세가 얼마 냈다고? 1년에 2필 냈단 말이야. 그런데 노의 몸값은 얼마네? 한 필 반, 1.5내잖아. 얘는 2를 내는데 그래서 양민의 군역 부담이 노의 신공 부담도 클 때는 거기 현종 9년 때야. 현종 9년 그게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군포징수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니은만 빠지면 다 돼. 니은만 빠지면. 이건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2필 균역법 1필. 그래서 니은만 빠지면 다 되는 상황이야. 해당되는 건 4번 기억 디귿 리을 이렇다고. 1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이 시행된 시기. 노라 하는 것은 비라 하여서 구분한 것이 어찌 똑같이 사랑하는 동포를 여기겠는가. 내노비 즉 궁중 그리고 신노비 관청 모두 뭐야? 공노비 해방이지. 이렇게 하면 순조임금 때
관청 소속노비, 공노비 해방 정책이 시행된 시기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는 얘기야. 1. 노비 종모법이 일반화된 때다. 되는가? 되지. 17세기 중반 현종 때 노비 종모법을 실시하여서 18세기 영조가 아예 법으로 묶는다고 그랬지. 법제화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속대전을 통해서. 그래서 일반 상식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야. 2. 향반, 잔반으로 몰락한 양반이 많아지는 때다. 그렇죠. 양반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관직 진출이야. 공무원 되는 거야. 근데 향반이란 향촌, 지방의 땅 주인, 지지 역할만 하는 거야. 관직은 못 갖고. 그러니까 본래 양반의 모습이 안 된 거지. 한 2% 부족한 거지. 거기다가 한술 더 뜬 애들도 있어. 잔반. 잔반은 그나마 경제력도 없어요. 권력은 둘째치고. 그래서 향반, 장반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많아지는 때다. 그렇고 조선 후기. 3. 향리가 지방의 실질 지배층이 되는 시기. 향리가 지방의 실질 지배층이다. 향리가 지방의 실질 지배층은 아니지. 지방의 이 시기의 실질 지배층은 누구요? 수령이요. 수령의 향약 집적주가. 수령이에요. 수령. 양반인 수령이요. 향리가 아니고. 4. 신분상승을 해서 공명첩을 사는 사람이 그렇고. 틀린 건 3번이래.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분석한 약간 좀 보기에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별로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위에 게 좀 몰려 있는데 가 보시면 노비 대 노비 이게 부모요. 부, 노, 모, 비 이 소리야.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천민이다. 거기 천민이라는 건 자녀의 신분. 그리고 이는 그 자녀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누가 갖느냐? 여자 노비 주인이 갖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제 기본적인 얘기지. 거기 자녀의 신분 천민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일천직천이라고 하죠. 엄마나 아버지나 둘 중에 하나가 천민이면 그 자식은 천민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천하면 이꼴천하다. 일천직천의 원칙이 적용되는 장면이야. 그리고 거기 자녀 소유주에서 여자 노비 주인이 갖는다. 이건 뭐야? 천한 자의 자식은 뭐? 계집종, 여자 엄마의 주인이 소유권을 갖는다 해서 천자수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는 일천직천과 천자수모가 적용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는 노, 엄마는 양민. 일천직천이 적용돼서 그 자식은 천민.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누가 가죠? 남자가 천민이니까 남자네 집 주인님이 가져요. 이건 일천직천만 적용된 거지. 천자수모는 아니고. 이번에는 남자가 양민, 여자가 천민. 역시 둘 중에 하나가 천하면에서 일천직천. 그리고 여자의 주인이 갖는다. 천자수모. 일천직천, 천자수모가 다 적용된 예야. 양반, 남자 양반, 여자 노비. 이건 당연히 뭐야? 천민. 그리고 하나가 천민이니까 여자 주인이 갖는다. 역시 일천직천, 천자수모의 원칙에 따라서. 저런 애는 얼자라고 부르는 거지. 얼자라고. 양반 첩자식인데 엄마의 신분이 천민이니까 얼자 이런다고. 엄마의 신분이 평민이나 충인이면 서자 이라고. 자, 그 일천직천 천자수모와 관련된 얘기인데 정부는 양인과 천민 간의 혼인을 적극 권장한다. 정부는 동색혼이라고 그래서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는 걸 원칙으로 봐요. 극히 일부 예외가 있긴 있었지만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천민이면 그 자손은 양민이 된다. 천민이 된다지. 양민이 된다가 아니라 천민이 된다. 남녀노비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어머니 쪽 주인이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천자수모. 그렇죠? 남자노비 주인은 노비수를 늘리기 위해서 남자 종과 양인 여자와의 혼인을 묵인하였다. 뭐로 해서? 일천직천. 재산 증식을 위해서. 나가 놀아라 이랬다고. 그래서 합당한 얘기는 다 와라죠. 끝에 다 와라 한다고. 일천직천 천자수모와 관련된 얘기야.
해당하는 거 3번이지. 다음 문제 14. 관련된 사항인데, 밑줄친 이 법의 시행. 이 법이란 공노비, 사노비가 양민의 철을 맞아 낳은 자식은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모두 어미 신분에 따르도록 하자는 것이 일찍이 율국이가 주장했던 바인데, 지금이라도 합시다. 그게 뭐야? 노비종 모법에 하자는 얘기지. 현종 때, 1669년 효종의 아들 현종 때. 밑줄친 이 법, 노비종 모법 시행 결과. 자, 공노비 수가 감소할 것이다. 되는가? 되지. 뭐가 되니까? 양민이 되니까. 양민으로 빠져나간다고. 저렇게 되면. 노비 소유주의 신공, 몸값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왜? 노비 소유주의 몸값 이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지. 왜? 양민으로 빠져나가니까. 종모법에 따라서. 노비 신분 상승 추세가 촉진될 것이다. 그렇지. 양민이 많아지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노비 소유주들이, 즉 양반입네, 노비와 양인 여성의 결혼을 적극 권장할 것이다. 반대하죠. 왜? 자기 집 노비가 양민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예? 그냥 일천죽천 천자승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맞는 사항은 갑과 병. 그렇지. 갑과 병. 즉 2번이지. 다음 15번. 다음 표는 울산 지역의 신분 가는 양반이죠. 26에서 65. 양반 급증. 나는 상민. 60에서 33. 반으로 줄어요. 다는 더해. 13에서 0.5. 노비, 천민인. 그러니까 양반 증가, 상민 노비 감소. 이 소리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반 증가, 상민 노비 감소. 18세기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양반임내. 가의 증가는 양반 증가. 이 계층의 사회적 권위가 떨어져감을 뜻한다. 그렇죠. 이 장자 상속제가 확립되어서 양반의 수가 증가했다. 장자 상속제하고 양반 늘어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틀렸고. 3. 상민 계층은 납속과 국명을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할 것이다. 그렇다고. 4. 도망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다 천민, 노비 수가 감소할 것이다. 그렇고. 그래서 노비 추세를 했어. 노비를 잡으러 다니고 이랬다고. 자, 그러면 2번. 다음 16번. 다음은 17세기를 전후한 무렵의 가족제의 변화다. 이에 대하여 맞는. 먼저 남자가 여자를 비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를 똑같이 나눈. 이건 어느 때야? 조선 전기. 자녀 균분.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형제도가 정착하였고 재산상도 큰아들을 우대하였으며, 이건 조선 후기. 가는 조선 전기, 나는 조선 후기. 이 얘기야. 이에 대한 1. 가 시기에 조선 전기 동성의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아요? 틀렸죠? 동성의 양자를 드리기는 해요. 조선 전기에.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 일반적인 건 어느 때냐? 조선 후기 현상. 즉 양자제도가. 조선 전기 양자제도가 존재는 하나 일반화된 건 조선 후기야. 이 가 시기에 조선 전기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으나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는 5분의 1 정도 상속을, 큰아들 대개 5분의 1 정도 상속분을 더 줬다. 큰아들을 특별하게 아주 우대한 건 아니지. 약간 더 준 정도니까. 그건 가능한 얘기야. 조선 전기에. 조선 후기 같으면 재산의 대부분이 큰아들한테 가요. 재산의 대부분이 5분의 1이 아니고 거의 95%. 요즘 애들 말로 몰빵을 한다고. 그래서 가시기 돼요. 3번 조선 후기. 나의 모습은 고려시대 가족제와 비슷하다. 이건 가의 모습은 이랬어야지. 조선 전기. 4. 나 시기에 조선 후기에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건 고려 때. 그래서 합당한 얘기는 2번 문항 하나. 다음 17번. 밑줄친 농민몰락에 대한. 조선 후기에 새로운 영농기술이 개발되고 상품작물이 활발하게 재배된다. 즉 이양법, 견종법, 시비법 이런 거.
이에 따라 일부 농민들은 소득을 증대시켜 분흥이나 서민지수로 성장하였으나 놀부, 한편에는 몰락해낸 농민도 증가했다. 흥부. 농민의 몰락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나 조선 후기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낸다. 자, 그 조선 후기 농민 몰락과 관련하여서 1.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 노동자층이 크게 늘었다. 그렇죠. 빈농, 소위 흥부가 늘었다고. 흥부가 기가 막힐 일이지. 이 농토를 떠나 떠돌던 농민들이 도적 집단에 합류하였다. 이건 조선 전기 16세기. 3. 지배층이 스타일에 견주때부터 한 사람들은 산간에 들어갔다. 조선 전기 16세기. 유민화, 화전민화, 도적화. 그래서 임곡정이라는 대표적인 인물 있잖아. 3.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이 세력가의 농장에 몸을 맡겨. 이건 고려 말. 이걸 투탁이라고. 몸을 던졌다. 얘가. 그래서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 다음 18번. 조선 후기 18, 19세기 향촌사의 변화다. 틀린 거. 1. 향촌사의 내부에 양반이 지냈던 권위도 점차 약화되어 간다. 그렇죠. 2. 향리가 향약을 주관하면서 사족, 양반족 속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되어 간다. 맞아요? 향리가 향약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수령이 이래야 돼. 수령이. 수령의 향약 통제, 즉 주관이야. 향약이란 향촌 사림 양반이 운영하는 거. 그건 수령했다. 수령의 목소리만 커간 거죠. 그래서 2번만 틀렸네. 3. 향회. 향촌 양반들의 모임. 향회. 유황수에서 하는.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물어보는 자문기구 역할로 변화했다. 그렇지. 수령의 부세. 세금 부과 자문기구로 전락을 해요. 4. 기존 양반들은 구양층. 9년당의 농민 지배가 어렵게 되자 통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해서 족보 편찬 같은 걸 통해서 자신들이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랬고,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19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 조정에서 관서지방을 버림이 흙먼지, 즉 분토와 같다. 뭐 유명한 얘기요. 관서지방, 즉 평안도. 뭐 얘기하는 거겠어? 홍경래의 난 얘기. 응? 홍경래의 난. 19세기 초 순조 때 홍경래의 난. 틀린 거. 1. 관직이 매매되는 등 비리가 만연한 시기. 그렇고 19세기 세두 정치기니까. 2. 삼종문란으로 농촌이 피폐 어려워지는 때. 그렇고 3. 향촌에서 수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조세를 거두는 시기. 그렇죠. 수령의 향약주관 그리고 유양소는 수령 똘마니 이러잖아. 수령이 거의 그 지방 왕이야. 4. 군역의 노동력화, 요역화로 대립과 반군수포가 서양한 이건 16세기죠. 조선전기 16세기. 그래서 반군수포를 합법해진 아까 1년에 2피라는 군포징수라는 게 나오게 된다고. 4번 문항은 조선 후기가 아니고 조선 전기인 16세기 현상이에요. 자, 20번. 다음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애초에 사정을 따지지 않고 가를 사악한 길, 사도로 몰아서 신유년에 많은 사람을 사형시켰습니다. 신유년에 많은 사람을 사형시켰습니다. 뭐요? 신유박해죠. 벽파가 집권했던 1801년 순조 때 신유박해. 정약윤 집안 풍비박산 난 거. 신유박해. 그럼 가는 뭐요? 서학, 즉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가, 서학, 공통적으로 들어갈. 1. 별난이 발발하고 말세가 되려 할 걸 예언하였다. 2. 인간이면 누구나 양지를 신앙할 수 있다고 봤다. 3. 18세기 반 일부 남인학자들이 신앙화하였다. 4. 미륵불을 출현 새 세상이 열릴 걸 주장하였다. 이러는데 1. 별난이 발발하고 말세가 되려 할 걸 예언하였다. 이건 비기, 비밀스러운 기록 이런 게 유행을 해. 세상이 혼탁하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시기 내용은 맞는데 저 질문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질문은 뭐예요? 천주교, 서학에 관한 질문이야. 이 인간이면 누구나 양지에 신뢰한다고. 이건 뭐예요? 취양지, 양지에 깨달음에 이르른다. 뭐예요? 양명학이죠. 양명학.
3. 18세기 반 일부 남인들이 신앙화하였다. 이건 서학이고 17세기 북인 학자들에 의해서 수용, 18세기 남인에 의해서 신앙화, 19세기 박해받았다. 얘기하네요. 4. 미륵불을 출현하여 새 세상에, 이것도 19세기 현상이요. 그런데 이건 불교의 뭐요? 미륵신앙이야. 미륵신앙. 가장 유명한 건 고려 때 만들어진 사찰인데 18세기 말 19세기 유행하는 전라도 고창의 선운사 마애불 하는 거지. 전라도 고창 선운사 마애불 하는 거. 미륵신앙. 19세기 세상에 혼탁시키고 왕권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특정 집안의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신분은 급격하게 변하고 이러니까 세상 망했다 해서 비기가 떠들어. 비밀스러운 기록. 그 비기 가장 대표적인 게 유명한 정감록이죠. 정씨가 있거나만 나라가 많은데 뭐 이거. 그리고 여기에 미륵신앙이 성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 뭐 서학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이런다고. 이렇게 혼탁한 세상. 이는 결국 서학의 대비는 동학까지 나중에 만들어내고 그런다고. 그래서 해당되는 건 뭐 3번 문항 이렇다고. 자, 이 20문제. 조선주기 사회가 급변하는 장면은 핵심 포인트니 좋지. 향촌사회 변화, 예하고 양반의 기득권 유지 노력. 그렇다고. 그 두 가지가 사실 신분제의 핵심이야. 그게. 쉬었다가 근대 태동기 경제하는 조선주기 경제사. 그거 할게.